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지금부터 제가 직접 체험한 베트남 푸꾸옥 섬의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2002년의 4월이었습니다. 이 4월달은 제게 아주 특별한 달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결혼을 했던 달이니까요. 처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고요. 국제 결혼으로 베트남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이렇게 결혼식을 2번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푸꾸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혼여행에는 저와 아내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이 가게 되었어요. 저하고 아내, 그리고 처제, 동서, 그리고 조카, 그리고 뱃속에 들어있는 조카,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베트남 친구들, 이렇게 8명이 가게 됐는데요. 그날은 호치민 공항에 새벽같이 나와서 푸꾸옥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약한 항공편 수속이 마감됐더라고요. 아직 45분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왜냐고 따졌더니 베트남 국내선은 출발 2시간 전에 수속을 완료해야 된다. 공항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45분이나 남았는데 수속 좀 해달라, 이렇게 막 요청을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다음 편을 이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편에는 좌석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장담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부터 막 슬슬 짜증이 나는 걸 막 가까스로 참고 있었거든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푸꾸옥 쪽에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비행기가 연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탑승 못한 사람 있으면 막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봐라, 내가 안 타니까 비행기 못 뜨잖아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룰루랄라 저희 일행들은 푸꾸옥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는 소형 기종으로 한 60석 정도 되는 경비행기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비행기를 처음 타본지라 사뭇 긴장도 되고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막 콩콩 뛰기도 했는데, 약 한 45분 정도 후에 푸꾸옥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내려보니까 공항 밖은 여행객을 유치하려는 호텔이나 여관에서 나온 호객꾼들로 막 붐볐고, 우리 일행은 따로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 앞에 있는 사이공 푸꾸옥 리조트 버스를 탔습니다. 참고로 그 사이공 푸꾸옥 리조트는 당시 푸꾸옥에 있는 호텔 중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었어요.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요. 아무튼 리조트에 도착을 해서 방갈로 3개를 잡고 호텔 밖에 나오니까 이번에는 세옴, 그러니까 오토바이 기사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격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저렴해서 오토바이 3대하고 기사 1명을 관광 가이드로 그렇게 렌트했습니다. 그렇게 관광 가이드의 안내하에 저희는 허름한 해산물 식당에서 첫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해산물하고 맥주를 먹으면서 그 식당에서의 여정이 저물어가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이 뭔가 눈에 익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 옆 테이블의 남자가 먼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혹시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아침에 같은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같이 합석을 하고 이렇게 술잔을 나누게 되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해외 동포로 보트피플로 미국에 건너가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고향인 푸꾸옥을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숙소가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우리 사이공 푸꾸옥 리조트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약간 사색이 되면서 왜 많은 숙소 놔두고 하필 거기로 잡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묻자 그분 그 호텔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 리조트 터가 그 푸꾸옥섬 마을의 공동묘지였대요. 사이공 투어리스트에서 그 호텔 짓기로 하고
묘지 이장에 관한 공고문을 냈었는데 그때 주인을 알 수 없는 묘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시공일자가 다가오니까 그 임자 없는 묘들을 그냥 막 다 파헤쳤대요. 그래서 굴삭기로 땅을 파면 해골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해골들을 어찌어찌 다 처리를 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아무튼 그 호텔을 다 짓고 난 이후로 호텔 근처에서 귀신 봤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우리 일행들은 에이 귀신이 어딨어요. 또 어떤 일행은 정말 귀신이 있어요? 어머어머머 막 그러다가 그때 같이 갔던 다른 베트남 친구가 그 오토바이 기사 그 가이드한테 아니 그럼 왜 그거 진작 말 안 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기사가 말하기를 아휴 이거 소문 퍼지면 관광객 끊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이 호텔 앞으로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이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반신반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술이 반쯤 올라서 이렇게 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우리 일행은 다들 즐겁게 마실 만큼 술을 마신 후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밤 9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친구가 수영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수영장터가 해골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래요. 아무튼 다들 수영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요란스럽게 물장구 치고 놀고 있었죠. 근데 한 잔 마신 후에 수영이라서 그런지 금방 피로가 찾아와서 다들 금방 수영을 접고 한 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맥주를 즐기면서 카드놀이를 하는데 한 새벽 1시쯤 되었을까? 제가 가장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혼자 방으로 와서 잠을 청했는데 한참 제가 잠이 들어있는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잠결에 전화를 받으니까 처제가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형부, 창밖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러면서 자기 방에 와보라는 겁니다. 고은이 자고 있다가 일어난지라 좀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아이 동서 있잖아 왜 나를 불러 그랬더니 남편이 술에 취해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서워 죽겠다고 잠깐만 방에 와봐요 형부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이 지금 장난치려고 그러지? 다 안다 알아. 그만하고 처제 어서 자.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안 자고 그래. 장난 아니에요 형부. 어서 이 방에 와보라니깐요. 알았다 알았어. 장난치려고 하는 거 다 아니까 그만하고 자. 처제 끊어.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한 건 아내가 아직 방으로 안 돌아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오늘 들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괜히 무서운 장난 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시 침대에서 눈을 붙였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제 말이 정말인가? 하고 창문을 한번 쳐다봤어요. 처제 방하고 제 방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으스스한 기분에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자 하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아침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조식 먹으러 가자고 막 재촉을 했죠. 그리고 조식 뷔페 식당에 가니까 거기에 처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제 멀쩡하네? 어제 장난치는 거 다 알았어. 그러자 처제가 그래요. 장난요? 어젯밤에 진짜 무슨 일 있었는 거 모르죠? 무슨 일? 지금부터는 처제가 겪었던 귀신 소동 이야기입니다. 처제는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간단히 수영을 하고 나서 일찍 잠을 청했대요. 그리고 한 새벽 2시경인가? 그때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막 방에 들어왔고 술에 취했다 보니까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처제는 다시 잠을 청했는데 얼마나 잤을까?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대요. 잘못 들은 건가? 근데 잠시 후에 쿵 하는 소리가
베란다 유리에서 또 들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처제는 남편을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막 코를 골면서 전혀 일어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고 있는데 차마 잠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이윽고 또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쿵 하고 나는데 그렇게 벌벌 떨고만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남편을 깨워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수화기를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친구들이 놀고 있는 다른 방에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내 방에서 창밖에 이상한 소리가 나 하고 대답을 했더니 아내랑 다른 사람들이 놀고 있는 방에서도 아이 장난치지 마 이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건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장난치지 마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창밖에서 또다시 처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고 다시 한번 수화기를 잡고 이번엔 0번을 눌렀어요. 데스크 리셉션에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주룩주룩 흐르던 중에 다시 한번 수화기를 잡고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에는 직원이 받더래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그 리셉션 직원한테 얘기를 하자 직원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래요. 다급해진 처제는 빨리 우리 방으로 와보라고 그렇게 화를 냈대요. 답답하니까. 그러자 직원은 못내 귀찮은 듯 알았다고 하곤 방으로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금방 내려온다고 말했던 직원은 20분이 지난 후에서야 다른 일행과 함께 같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방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직원도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다른 자고 있는 직원을 깨워서 같이 오느라고 그래서 늦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후레쉬를 든 그 직원이 창문 가까이로 걸어가는데 그 직원 역시 너무 무서워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갔고 창문 커튼을 확 걷는 순간 있었대요. 뭔가가 베란다 바닥에서 꿈찔꿈찔 움직이더랍니다. 그렇게 후레쉬를 비춘 순간 그건 사람이었대요. 인근 동네 주민 중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리조트로 들어와서 방갈로 베란다에 올라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잠결에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베란다 유리창을 건드린 것이 그 소리의 원인이었고요. 순간 긴장하고 있던 직원과 처제는 막 허탈한 웃음만 나온 거죠. 그 일로 그 가짜 귀신은 곧바로 경찰에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처제를 공포로 사로잡은 것은 바로 사람 귀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처제의 이 이야기를 조식 먹으면서 반찬 삼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일행이 정말로 그날 밤에 귀신을 만나가지고 호텔을 옮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은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가량으로 보였는데 여자 3명 그리고 남자 1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처제가 가짜 귀신을 만나는 동안 실제 귀신을 만났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은 이 리조트에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방을 2개로 나눠서 한 방에 여자 3명 그리고 다른 한 방에 남자 1명이 이렇게 묵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 방에서 그 4명이 다 같이 모여서 놀다가 밤이 깊어지자 남자는 다른 방으로 갔고 여자들 3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들은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한 여자아이가 물을 안 잠궜구나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 순간 물소리는 들리지 않고 수도도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수다를 떠는데 또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은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 이거 다른 방 소리인가? 하면서 화장실에 가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고 물 새는 곳도 없어가지고 뭐야 왜 이래 하면서 침대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때부터 슬슬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또다시 물소리가 나길래 이제 이 3명의 여자애들은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전화로 옆방 남자아이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그 남자아이가 방에 건너오자마자 곧장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아까부터 분명히 물소리가 들리는데 화장실 가보면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억울함의 상황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또 물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남자아이도 똑똑히 들었대요. 하여 이번엔 그 4명이서 동시에 화장실 문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이 4명 기겁하고 침대로 와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대요. 문을 여는 순간 하얀 아오자이 같은 걸 입은 여자가 화장실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더래요. 누구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는데. 이 4명은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꼼짝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새웠답니다. 그렇게 밤이 가고 동이 트고 나서야 방에 있는 짐들을 모두 챙겨가지고 막 도망치다시피 그 조식 식당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만나서 일행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 거죠. 그 사람들은 여기서 아침만 먹고 바로 다른 호텔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본 건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이 사이공 푸콕 리조트 귀신 이야기는 그 동네 주민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귀신을 봤다는 그 4명의 아이들은 그 귀신 이야기를 이런 방구 들은 적도 없는데 공교롭게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